반면 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뜻밖의 기회를 만난 곳이 있습니다. 북극해입니다. 펄펄 끓는 날씨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1년 내내 쓸 수 있는 상시 항로로서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다른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를 반증하는 거라 뭐 좋아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구가 더워지고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이 북극해, 그 바닷길이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북극 항로라는 게 정확히 어디하고 어디를 잇는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앵글, 시선을 이제 꼭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북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북극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네. 거기를 지나가는 항로를 통칭해서 북극 항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편의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에서 이렇게 러시아로 올라가서 북극을 지나서 유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북극 항로 중에서도 북동 항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캐나다 동쪽 또 미국 알래스카를 타고 북극을 지나서 유럽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북서 항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크게 북극 항로는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극 항로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주목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항로긴 항로인데 한 5월에서 9월, 8월 한 4, 5개월밖에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다 얼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 7개월 동안 항로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쉐빙선 등이 필요하겠지만 네. 게다가 지금 미국 네이처 이 채널에 따르면은 2030년께에는 현재 온난화 속도라면 이게 5개월, 7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항로길이 열린다.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극 항로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류, 운송 차원도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북극에 있는 자원 개발입니다. 네. 북극은 남극과 달리 뭐 석유, 천연가스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얼음이 녹아버리면 자원 개발 이슈까지 함께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항로가 현재 짧아지는 최단 그렇습니다. 지름길이 이제 생긴다라는 건데 네. 그게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 그 항로가 어느 정도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부산에서 뭐 유럽, 네덜란드를 간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돌아서 중국 남쪽으로 돌아서 네. 위에 수에즈 운하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하게 되는데 네. 이게 길이로 따지면 한 22,00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북동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네. 부산에서 위로 가는 거죠. 아, 그렇죠. 러시아를 뚫고 저기 북동 항로를 떨어져서 위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네.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한 15,000km. 거의 그러니까 절반? 거리상으로는 한 35%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정말 가성비 좋은 어떤 교역 루트가 생기는 건데 물류비는 얼마 정도 절감이 될까요? 뭐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계적으로 유럽 가는 데 있어서 한 30%, 40%는 절감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길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또 하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통행료 꽤 많이 내거든요. 그거 없이 위에서 그냥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이게 1년 내내 가동이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물류라든가 운송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북극 항로가 더 관심을 갖는 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북극해에 있는 그 엄청난 자원, 맞습니다. 석유, 네. 천연가스. 이미 뭐 이 북극해하고 가까이 있는 러시아가 이 자원 개발에 공을 상당히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인접한 곳 중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넓은 면적이 있어서 그런지 늘 이 북극해 또 북극 항로에는 자신들의 뭐 주도권들을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특이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팀을 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겐 돈이 있잖아요. 중국이 돈을 대주고 러시아가 북극에 예. 있는 천연 자원들을 개발하게 되는 이제 이런 행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중국의 국부펀드, 실크로드 펀드가 뭐 러시아의 이런 개발 회사한테 돈을 네. 대주고 이 러시아에서 LNG,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노리는 나라라면 누구나 한 번쯤 뭐 관심을 갖고 또 손을 대고 싶은 네. 게 이 북극 항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각국의 그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네, 5일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북극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먼저 중러 연합 함대가 여기를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치고 알래스카 인근 영역까지 오게 되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지스 구축함이 4대나 같이 맞서서 출동을 했고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상 초계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러 함대가 이제 틀어서 돌아갔다라고 이제 네. 하는 그런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도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한테 사면서 나름대로 이 북극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공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좀 분위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북극을 아까 지금 보시면 인접하는 나라들이 총 8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요. 예? 미국 알래스카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이쪽 유럽 쪽으로 오면 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 이제 8개 나라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좀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계속 꽁꽁 얼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1996년에 캐나다 오타와 선언을 통해 가지고 8개 나라가 북극 이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뭐 일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가 항로도 뚫리고 자원 개발 이슈가 나오게 됐잖아요. 네. 여기에 중로가 뛰어드니까 미국은 최근에 이 지역에 북극 대사를 예.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뭐 저스트 그냥 북극 네. 이사회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북극 대사를 통해서 우리도 뛰어들겠다라는 신호를 함께 보낸 겁니다. 그 북극하고 가까이 된 나라들은 그렇게 어떤 인접권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북극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뭐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 8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외에 1개 나라가 굉장히 좀 강력한 주장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논리는 중국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근 북극 국가다. 네. 그러니까 북극에 인접해 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는 실제 한 1,4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아예 인접하진 않고 있지만 근 북극 국가로서 자신들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예. 지금 굉장히 중국이 이제 자기들도 북극 개발에 뛰어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뭐 북극 항로에 뭐 배를 띄우려면은 그 인접국들의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통행료도 내야 되고 하는데 어느 나라랑 좀 미리미리 어떤 논의를 해야지 이 이슈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놨죠. 왜냐하면 남극 같은 경우에는 무주 지역, 주인이 없는 지역이고 여긴 그냥 잘 됐기 때문에 네. 뭐 북극도 그렇게 되려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극은 앞서 말한 8개 나라가 굉장히 지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특히 러시아가 앞서가고 있고 이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그냥 뭐 쉽게 지냈던 자유항로라든가 이런 문제서부터 앞으로는 이 인접권을 주장하는 나라들과의 뭐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나. 특히 여기가 자원 개발이 된다면 예. 우리나라도 그중에 어떤 나라와 함께 연대를 해서 아니면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든가 하는 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감은 놓치지 말아야겠으나 이 북극 개발이 자칫 또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